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1980년 8월 국보위는 자동차 산업 통폐합을 결정합니다. 당시 자동차 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원인을 자동차 업체들의 중복 과당 경쟁에서 찾았던 거죠. 그런데 당시 이 일을 주도했던 국보위가 어떤 곳입니까? 신군부가 통치권 확립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관 아닙니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그야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곳입니다. (1980년 8월 20일) 국보위가 내놓게 되는 자동차 통폐합 혹은 자동차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현대가 세한자동차의 대우 지분을 인수해서 승용차 생산에 집중하는 반면 기아는 승용차 생산을 중단하고 오토니아의 트럭과 버스를 생산토록 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로 기아 산업의 김상문 회장은 상공부 서석준 장관과 마주앉는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세월이 좋을 때는 상공부 장관이라는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입니다. 예, 그렇지요. 요즘엔 워낙에 세상이 어수선하고 해서 김 회장님. 예, 장관님께서 긴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을 때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왔습니다. 말씀하시죠. 짐작하고 오셨다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아 산업은 승용차 생산을 포기하셔야겠습니다. 서석준 상공부 장관을 면담하고 돌아온 기아 김상문 회장. 그는 그룹 임원회의를 소집한 뒤 기아 소하리 공장 브리사 생산 라인을 돌아보고 있었다. 아니, 회장님, 왜 여기 계십니까? 곧 이번 회의가 시작될 시간입니다. 김선웅 이사, 우리가 브리사를 생산한 지 얼마나 됐나요? 예, 74년 10월에 첫 생산을 했으니 6년째입니다. 6년. 앞으로 승용차는 현대에서 주력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오토니아 트럭이나 버스만 생산하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브리사를 생산하지 말라는 건 그동안 공들인 내 새끼를 내 손으로 죽이라는 말과 같아요. 회장님, 이 네 바퀴 승용차는 아버님의 평생 염원이었는데 내가 그걸 지켜내지 못하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우리 김 이사가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국방부에 우리가 만든 지프 2,400대가 납품된다고 하고 또 이란에다가는 군수용 지프의 수출들도 열어놓았고. 예, 쉽진 않았지만 해냈습니다. 그러니 이번 시련으로 우리 기아가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비록 승용차 생산을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기아가 살아날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억울해도 살아남는 것, 그게 지금 우리한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회장님, 살아남은 다음에 방법은 제가 알아서 찾아보겠습니다. 한편
승용차 생산을 현대로 일원화한다는 국보위의 계획은 난관에 부딪힌다. GM의 반발이 문제였다. 정주영 회장은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놓고 있다. 당시 통합의 대상인 세안자동차는 미국의 GM과 대우의 50대 50 합작회사였기 때문에 통합에는 GM의 포기가 선결되어야 했다.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현동 모처에서 전두환 국보위원장을 직접 만나 상공장관이 이미 GM의 양해를 얻어 결재까지 했으니 틀림없이 GM이 내놓도록 하겠다는 다짐까지 받고 자동차를 선택했다.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의 다짐까지 받았다는 그 약속.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현대와의 협상이 본격화되자 GM은 세한자동차의 지분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50%의 지분을 바탕으로 경영권까지 주장하고 나오는데.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서장관님? 그게 말입니다. 분명히 GM이 세안자동차의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을 바꾼 건지. 우리 현대는요, 분명히 승용차는 일원화한다는 전두환 위원장님의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발전 설비를 내놓고 자동차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랬으면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자동차 일원화도 안 되고 우리 현대는 발전 설비만 대우한테 뺏기게 생긴 거 아닙니까? 회장님, 만에 하나 말입니다. GM이 끝까지 버티면 GM이 끝까지 버틸 수 있다는 계산도 안 하고 나한테 발전 설비는 대우에 주고 대우의 자동차를 갖고 가라. 뭐 이런 겁니까? 아니 세상에 기업을 서로 맞바꾼다는 게 효율성도 따지지 않고 기업의 기술력이나 산업 구조, 경영 능력의 차이도 완전히 무시하고 이거는 뭐 책상에 서 완전히 갈라가지고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조종안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 국보위 전두환 상임위원장이 금진호 상공자원분과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우리가 자동차 통폐합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무조건 통폐합을 한다고 해서 같은 차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통합을 한다고 해도 시너지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아.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아나? 현대가 대우의 세안자동차 지분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발전 설비는 대우 쪽에 주라고 해뒀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나는 뭐가 되나? 죄송합니다. 미국하고의 관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말이지 GM이 현대 말고 기아하고 합작하는 건 어떤가? 기아하고 말입니까? 세한자동차의 대우 지분 문제는 쉽게 해법이 찾아지질 않았다. 상공부 서석준 장관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김상문 기아산업 회장과 마주 앉았는데. 우리 기아도로 세안자동차의 대우자동차 지분을 인수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의향을 여쭤보는 겁니다. 현대와 GM의 합작이 잘 안 되고 있는 일차적인 이유가 뭡니까? 협상 과정에서 GM이 경영권을 주장해서 아닙니까?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아와 합작했을 때 GM이 경영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GM과 협상해서 경영권 보장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 회장님, 왜 현대가 안 되는 일을 기아한테 떠넘기려고 하시는 겁니까? 김 회장님, 그게요. 예, 주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겠지만은 우리 기아는 세안 자동차의 대우 지분을 인수할 여력이 없습니다. 어렵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싫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국보위가 계획했던 820 자동차 통폐합 조치는 실패를 합니다. 자, 어쨌든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자동차 산업은 투자도 안 되고 투자가 안 되니 생산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들이 생겨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국보위의 자동차 통폐합 조치 이후 자동차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 가운데 창원공업단지에 입주해 있던 동양기계 한창근 사장의 이야기다. 어디 가실라고 해? 이 추운데. 해가 중천에 절이 떴는데 언제까지 방구석에 이래 이불 뒤집어 쓰고 있을 수는 없대 않겠소. 공장도 안 돌아가는데 어디에? 은행이라도 가실라고 해? 내 직원들 본 거 이번 달 밀리면 석 달째인데 어째 봉급만이라도 좀 마련해봐야 안 되겠소.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럼 식사라도 좀 하고 가 있어. 그 입맛이 당최 쏘소리. 벌써 며칠째 굶으셨습니다. 내래 그 함경도 사나이로서 고집과 끈기가 있디. 고집과 끈기만으로는 이 어려움 못 견딥니다. 체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내 신물에 밥 말아가 한술이라도 뜨고 가 있어. 은행 일을 마친 한창근 사장은 마산의 한 바닷가 인근 시장에서 통일산업 문성균 사장을 만난다. 그래, 은행 갔던 일은 어떻게 잘 됐습니까? 겨우겨우 직원들 봉급은 빌렸어야 돼.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 가면 귀빈 대접을 받았는데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데. 이번에 갔더니 완전 무슨 거지 취급을 하더만.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그 지점장한테 얼마나 굽신거렸는지 몰라요. 겨우겨우 그 직원들 밀린 봉급 정도는 마련을 했습니다만 이런 상태로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시오.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저기 문 사장, 우리 동양기계 당신 인수하는 건 어떡하소? 동양기계를 나더러 인수를 하라고요? 그래요. 지금 넘기면 우리뿐 아니라 어디를 넘긴다고 해도 제값밖에 힘드십니다. 웬만하면 넘길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 그래요. 예. 내가 요즘 사는 게 아니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식구들 거지꼴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다가도 내 벌떡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많이 힘드시군요. 우리 동양기계 문 사장이 통일해서 인수하시디요. 내 가격은 잘 쳐드릴 거니까요. 한 회사의 사장입니다. 그리고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직원들에게는 봉급을 주지 못하고 집에는 생활비를 갖다 주지 못합니다.
자, 그런 가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당시 그렇게 쓰러져간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1981년 초 정부는 자동차 통폐합 조치를 수정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였습니다.